자, 교재 435쪽 보세요. 자, 435쪽. 거기에 3번 대지 안의 조경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거기 보시고. 그 암기 프린터는 1월달 내드린 암기 프린터는 이제 다음 주 수업이 3월 1일 주야 합반 수업입니다. 오늘 주택법 일부까지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혹여 남으면 농지법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 넉 달 동안에 농지법은 딱 한 번 합니다. 두 문제밖에 안 노니까. 자, 그 농지법부터 할 때 체계도를 가지고 수업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체계도 뒤에 보면은 암기 프린터가 그게 개정사항이 반영된 암기 프린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월달 내드는 거 있죠? 그런 개정사항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거 내드릴 당시에는 이후에 지금까지 법이 또 바뀌었겠죠? 예, 뭐 늘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도에 있는 뒤에 암기 프린터 있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농지법부터는 이제 체계도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체계도는 이제 자료를 다 줬고, 학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한 3시간쯤 지나고 나면은 막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체계도 수업을 한다는 거는 수업을 이제 하고 이제 3월 달부터는 마치기 전에 30분 정도,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있죠? 그걸 체계도로 복습을 시켜요. 복습시키면서 제가 쓰는 칠판에서는 막 각종 판서 내용 있죠? 거기에 다 목차 다 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를 써라 이러면은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체계도 수업입니다. 왜? 너무 돼요. 필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어깨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니까 작년에 합격생들이 뭘 하느냐. 작년에 좀 수월하게 공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체계도만 보니까 충분히 체계도만 가지고 합격합디다. 선생님 올해 꼭 좀 하세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니까 아니다. 그거 해야 된다. 예, 체계도 수업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이제 빨리 공법의 이 복잡한 공법의 체계를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도를 가지고 늘 그걸 펴놔놓고 책을 보시면 전체 내용이나 흘러가는 내용을 빨리 파악하겠죠. 그리고 그게 요약 정리가 들어가니까 자, 그것만 봐도 나중에 한 5월달부터 모의고사 치죠. 그것만 몇 페이지 보도 성적이 나옵니다. 네, 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중에 작년 30여 정도 시험 정도로 출제된다면 체계도 가지고 학습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냐? 17페이지밖에 안 돼요. 엄청 내용 줄여주죠? 그런데도 합격 못하면 나도 모르겠다. 그건 본인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이 많은 거 3,000페이지를 갖다가 이 책 외에 엄청 많습니다. 그걸 그렇게 줄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17페이지 책에도만 열심히 봐도 합격합니다. 사실은. 알겠어요? 예. 그래서 3시간 맞추고 아마 저게 자료를 다 만들어 놨게요.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435쪽에 세 번째, 대지 안의 조경. 조경이 뭡니까? 나무 심는 거죠. 조경이 아니고 나무를 심는 거예요. 예. 건축물을 지으면서 나무를 심어줘야 소위 말해서 쾌적한 건축물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 1번에 줄칩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준헌까지만 줄치고 용도지역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가서 양갈로 이번에 예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찾았습니까? 다음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조경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여기 가는 거예요. 조경 조치하지 않는 경우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자, 1번에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지 않아도 돼요? 녹지지역이 나무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자, 2번에 줄칩니다.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자, 이 공장 큰 공장이다, 작은 공장이다? 작은 공장이죠.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같으면 평수로는 1,700평 가까이밖에 안 돼요. 거기에 짓는 자그마한 공장은 적용 안 해도 된다 이 뜻이. 2번에 줄칩니다.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이것도 자그마한 공장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산업단지 안의 공장 줄치고. 산업단지 안의 공장 큰 공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산업단지 자체에 적용을 해요. 조성할 때. 공장에는 할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자, 5번 그냥 봅시다.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자, 소금기가 있으면 나무 못 자라죠. 또는 자, 건축물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자, 적용 안 해도 돼요. 축사할 필요 없죠. 가설 건축물, 임시 건축물이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에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조그마한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되는데 갈로 하나 줄칩니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것이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자, 설치하는 것은 적용해란 뜻이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제외한다. 그게 밑줄 치고 옆에다 적용함.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이 주거지나 상업지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적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9번에 국토계획 및 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안의 건축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주변에 적용되어 있죠. 갈라한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에 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면제 대상 제외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정된 지역은 적용해란 뜻이죠. 그렇게 하시고 10번은 참고하시고. 자, 여기는 시험에 놓으면은 2번, 3번, 4번과 자 8번, 9번에 갈로 안에 줄친 적용하는 경우 있죠. 그걸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 틀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양갈로 3번에 옥상 적용은 5, 6월 달에 보세요. 자, 옆에 가서 2번 도로는 3, 4에 가서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큰 3번에 건축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험에 거의 안 놉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것도 3, 4에 가서 봅니다. 자, 그것이 441쪽까지 되어 있는데 뭐 3, 4를 본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442쪽에 가면 건축물 구조 및 재료라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나오는데 못 맞춥니다. 왜냐? 건축물 구조 기준과 재료 기준이 책에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책은 극히 일부고 엄청나게 많은 구조 기준과 재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때는 책에 없는 건 와요. 책에 있는 거는 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낸 거는 다시는 안 내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미리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풀이 때 문제를 한번 보고 끝내세요. 자, 어디까지 쭉 교재의 455쪽에 보시면 5번에 지하층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 앞까지 다 문제 풀이 때 보시고 5번 지하층은 3, 4에 한번 보고 그
그 다음 페이지 있는 내용들 있죠. 맛백 건축 연결복도에 관한 참고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세요. 제5장에 가서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에 1번 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칠 경우는 5, 6월달에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죠. 이는 국토계획 및 운영하는 법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안 보셔도 돼요. 자, 옆 페이지 가면 대지 분할 제한의 금지라고 되어 있죠. 제한과 공지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시 최소 대지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는데, 자 종류가 6가지가 있죠. 깔로 묶어봅니다. 주거지역은 60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뜻이에요.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점 이상이 되도록. 자 그리고 1부터 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은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역 밖을 말하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 이런 지역의 대지는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어느 주거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 대지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짜리 대지예요. 자 이거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거지역 기준이 60이죠. 자 이걸 분할을 해버리면 여기는 60이고 여기는 40이 돼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둘 다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분할할 때. 자 그래서 우리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 대지 면적이 120 이상 돼야 분할할 수 있죠. 자 상업이나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4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뭐 기타 지역은 120 이상이 돼야 분할이 되는데, 그 기준 옆에다가 이런 분할을 못하게 하는 이유를 씁니다. 자, 그 기준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대지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 못 미치게 분할해서는 안 돼요. 그 대지를 분할할 때는 그 기준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합니다. 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대지 면적이 기준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자 이와 같이 100제곱미터 있을 때는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분할해보면 40제곱미터 부분에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건물 못 지어요. 자,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대지 면적 기준이고, 중개업상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토지가 매물이 나왔다. 그럼 중개업자로서 뭘 해야 됩니까? 이는 건축 못하는 토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습니까? 엄청 낮아져요.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뜻이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도 있어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3번은 버리시고, 자, 이제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을 가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번 대지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칙의 줄치입니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대지인데, 건축하려면 대지 면적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정하느냐?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해라. 이 말은 자 대지가 울퉁불퉁합니다. 이거 어떻게 산정할 거냐? 자 그럼 수평을 잡아서 빗을 쏘면은 뭐 반듯한 그림자면만 나타나지,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들은 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이 어떻습니까?
제외하는 것을 수평투영 면적이다. 이렇게 울퉁불퉁하더라도 반듯한 면만 대지면적 산정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에 제외하는 것을 수평투영 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번 예에는 3, 4를 보시고 자 내려가서 건축면적. 건축물의 안전 면적을 말하는데 줄칩니다. 건축물의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봅시다. 건축 면적. 자, 건축물의 안전 면적인데 이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기준으로 둘러싸진 수평투영 면적을 산정해라. 그림 나타내기 이렇죠. 자,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 외벽이 있겠죠. 여기도. 자,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이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수평투영 면적으로 산정하니까 반듯한 이 면만 대지 면적으로 산정한다 이 뜻이에요. 건축 면적으로 산정해요. 그럼 벽 일부가 건축 면적에 들어가죠. 이렇게 산정한다. 그런데 모든 건물이 일생이습니까? 다양한 건물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옥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건축 면적을 산정할 거냐. 자, 한옥 같은 경우에는 요 T놓은 부분이 있죠. 여기서 뭐 2m를 후퇴합니다. 이쪽 겉에서도 2m를 후퇴하고 그래서 이 선으로 둘러싸진 수평투영 면적으로 산정하니까 반듯한 이 면으로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벽이 건물이 없는 이 부분도 한옥은 건축 면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T놓은 부분 때문에. 그래서 건물의 형태에 따라 건축 면적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 보시면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라 해놨죠. 건축 면적이 건물이 다양하다 보니까 산정 방법이 옆 페이지 박스 안에 쭉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안 보셔도 돼요. 왜 안 보셔도 되느냐? 여러분 중개업자지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죠. 건축하는 사람에는 필요한데 중개업자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셔도 돼요. 자, 넘어가서 양갈로 3번에 바닥 면적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이와 비슷한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렇게 줄치시고. 자,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수평투영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자, 우리가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건물에 들어가 보면 첫째, 각 층별로 구획대가 있죠. 또 같은 층에도 여러 개 구획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뭐로? 뭐 벽이나 기둥 등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획된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면적은 건물마다 하나씩만 있지만은 바닥 면적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한 건물에 첫째 층별로 나오고 같은 층에도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자, 1층은 여기 또 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바닥 면적은 이 구획된 중심선, 200 중심선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반듯하게. 또 여기 100 중심선에서 이렇게 하나. 2층 구획이 안 됐죠. 그럼 200 중심선, 200 중심선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하나,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건물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층별로 기본적으로. 같은 층에도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바닥 면적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또 박스 안에도 상당히 많죠. 자, 동그라미 1번, 2번은 3, 4쯤에 볼 거고 우선 봐야 될 것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밑줄 칩니다. 피로티나 그 밖에 비슷한 구조까지 줄 치고 갈로 탁 뛰어넘어서요. 의 부분은 줄 칩니다. 그 부분이 공중통행이나 차량통행, 주차에 전용될 경우와 공동주택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까? 산입하지 않습니까? 산입하지 않죠. 이 피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넣지 마라 이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줄칩니다. 성간기 탑 줄치고 갈로 떼어놓으시고 계단탑, 장식탑, 다락까지 이런 것도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요. 특히 다락은 줄칩니다. 갈로 안에 청고가 1.5m, 경사진 지붕 형태일 때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줄치고 그 중간의 내용 다 뛰어넘으시고 마지막 줄에 가시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락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여기 이런 건물이 있다.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여기에 다락이 이렇게 있어요. 50. 다락의 청고가 1.5m입니다. 자, 이 건물의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입니까? 100, 200. 자, 다락은 청고가 1.5m 이하짜리는 넣지 말았죠? 예. 200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자, 경사진 지붕 형태의 다락이 올라가 있어요. 50. 청고가 1.9m입니다. 이 건물은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100, 200, 여기에 1.8 넘어서 붙죠? 그럼 이게 들어가야 돼요. 250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은 3, 4래 보시고, 6번은 안 보셔도 되고, 7번은 3, 4래. 그 다음 페이지 8번부터 거기에 끝까지 있죠?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양가로 4번에 연면적 봅시다. 줄칩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라. 1번 줄칩니다. 지하층 면적, 2번 지상층 주차용까지 줄치고 갈로 떼어놓으시고 으로 쓰는 면적 줄치고 3번은 끝에 줄칩니다. 피난안전구역 면적, 4번도 끝에 대피공간 면적. 이 네 가지는 용적률 산정에는 제외하라 이 뜻인데,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연면적이다 라는 것은 자,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다.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더한 값이 연면적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때 바닥 면적에는 자,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거 여러 개 있는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건물의 피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다락도 자, 청고가 1.5m 이하짜리나 1.8m 이하짜리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죠. 예. 그 다음에 각 층의 지하층 바닥이나 주차 장층 바닥이나 이런 부분은 연면적을 일반적인 연면 산정할 때는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하는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용적률 공식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곱하기 100이에요. 자, 이때 연면적에는 네 가지를 넣지 마라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하층 이때는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층 있죠? 바닥도 안 들어가고 피난안전구역도 안 들어갑니다.
자, 대피 공간을 쓰는 바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자, 일반적으로 연면적은 각 층바닥은 이제 합계인데, 자, 바닥 면적 근본적으로 피로티나 다락 같은 거 빼야 돼요. 그리고 그냥 연면적 물 때는 지하층으로 쓰는 부분, 주차장층으로 쓰는 바닥은 포함하되, 용적률 산정할 때 이 연면적에서는 네 가지를 넣으면 안 되죠. 제외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건축물 높이. 높이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줄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 줄치고. 자, 상단이란 말 있죠? 그게 동그라미 위에 쓰세요. 옥상 바닥. 자, 거의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옥상 바닥까지 높이를 건축물 높이로 산정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박스에 있는 그 외 산정 방법에 관해서는 동그라미 1번이나 2번은 버리시고 동그라미 3번 있죠? 그건 5, 6월 달에 보면 돼요. 4번은 버리세요. 자, 양갈로 6번에 처마 높이 찾았습니까? 그거는 5, 6월 달. 7번 반자 높이도 5, 6월 달에. 청고도 5, 6월 달에 봅니다. 9번에 청수로 가서 동그라미 1번은 5, 6월 달에 보는데, 자, 1번에 자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지하층은 건축물 청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거 밑줄 치시고, 지하층은 건축물 청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번에 또 줄칩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합니다. 자, 3번에 또 줄칩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본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럼 그런 부분 시험물을 때려 묻습니다. 자,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지하 1층, 지하 2층. 자, 여기가 자 12m. 자, 이 부분이 20m입니다.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입니까? 몇 층? 자, 지하층 넣지 말았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죠? 그럼 몇 메다를? 4m 한 층. 여기는 3층 부분이, 여기는 5층 부분이죠. 층이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쪽, 이쪽 부분이 청수가 되죠. 이 건물은 5층 건물이다. 방금 줄친 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양갈로 10분에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이라 되어 있죠. 자, 그는 버리세요. 자, 내려가서 건축물 높이 제한에 있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가로구에 관해 건축물 높이 제한은 자 3, 4에 가서 보시고 옆 페이지 가면은 3번 1조 확보리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되어 있죠. 그것도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69쪽에 양갈림의 공동주택 찾았습니까? 자, 이 부분은 버리세요. 여러분 시험에 모으기 곤란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갈로 3번에 대지 사이에 공지 등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 위치 버리시고 4번에 높이 제한의 예외는 3, 4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장 건축설비 등으로 가서 자, 1번에 건축설비 기준 버리세요. 예. 뭐 이런 거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이번에 지능형 건축물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한 번 놓았다 돼 있는데 놓은 적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버리세요. 자, 옆 페이지 가면 3번에 성강기 설치라고 되어 있죠. 문제풀이 때를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넘어가서 475쪽에 공개공지 등으로 갑니다. 자, 봅시다. 자, 공개공지는 일반에게 공개가 돼 있는 자
휴식 공간을 공개공지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설치하는 목적은 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도록 하는데, 자,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건물에 가보면은, 자, 여기 벤치도 있고, 자, 나무 같은 것도 심어두고, 자, 누구나 와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 있죠. 이게 공개공제예요. 그러면 이 대지 소유자가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에 이 부분을 공개를 시켜야 돼요. 예. 자, 그럼 혜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혜택은 자, 건물 높이를 약 20% 정도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신에 대지 일부를 자, 일반인이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개공지로 일반에 공개시켜야 돼요. 자, 이게 공개공지인데, 자, 책에 봅시다. 1번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간을 자, 설치해야 됩니다. 자, 첫째, 대상지역. 1번,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 줄치고, 자, 그 옆에다가 씁니다. 전용 주거 지역에는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주거 지역 중에는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 자, 상업지역에 설치하고 공업지역은 중공업지역이라 되어 있죠. 그 옆에 씁니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에는 설치한다,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하지 않습니다. 공업지역은 중공업지역만 설치합니다. 시험에 이 부분 놓으면 딱 저거 물어요. 전용 주거지역 들어가는지, 전용 공업, 일반 공업 들어가는지 이걸 물어봅니다. 자, 네 번째, 특별자치시장과 도지사, 시장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산업단지에 정비가 필요하다 인정해서 지정공간 지역일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대상 지역에 모든 건축물이 다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보면 대상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확보 대상 건축물에는 첫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같은데, 판매시설은 관란에 농산물 유통, 자,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치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자, 농산물 유통시설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이 아니고, 얘는 농산물이 모이는 시설이죠. 이거 필요 없다. 운수시설 중에 줄치입니다. 여객용 시설만 해당됩니다. 화물용은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 다음에 숙박시설 줄치고, 숙박시설은 해당이 됩니다. 자,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면 되는데, 그 옆에다 씁니다. 숙박시설이 되면은 위락시설은 될까요? 안 됩니다. 숙박시설은 되지만 위락시설은 안 돼요. 위락시설 X라고 옆에 썼습니까? 자, 위락시설이 많은 시설이요. 주점 아닙니까? 주점, 술집. 자, 여기 위락시설이 주점이 있다. 여기서 1차를 하고 얼큰한데 놓아보니까 공용무에 너무 좋죠? 여기 2차 한다. 술집에 영업 장사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여기 위락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자, 공공지 확보 면적 줄치입니다. 공공지 등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10% 정도 설치하고, 3번에 공용지 설치 시설 같은 것은 3살 중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법 적용 완화라고 되어 있죠. 공공지를 설치하면 법 적용 완화해 줍니다. 자,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자, 56조, 60조를 완화 적용하는데 박스 안에 기억에 1번의 용적률 줄칩니다.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얼마까지? 1.2배 이하. 높이 제한 줄칩니다.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 1.2배 이하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높이와 관련돼 있으니까 결국 높이를 20% 정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밑에 5번, 6번은 5, 6월 달에 보시고, 자, 옆에 가면 특별 건축구역 등이다라고 나가 있죠. 찾았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19회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30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1번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은 3, 4일쯤에 보면 되고, 자, 이제 넘어가서 2번에 특별 건축구역의 건축물도 3, 4일 보세요. 3번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 절차 등도 3, 4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481쪽에 특별 건축구역 내 건축물 심의 등이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그거는 버리세요. 자, 그리고, 자, 483쪽에 관계법령 적용 특례라고 되어 있죠. 양갈리분의 적용 배제 규정은 3, 4를 볼 거고, 2번에 적용 완화 규정은 버리세요. 3번까지 버리시고, 그 다음에 6번에 통합적용계획 수립 시행의 1번 통합적용 대상은 3, 4를 보고, 자, 양갈로 2번, 3번, 4번은 다 버리세요. 버렸습니까? 자, 7번에 건축협정. 이 건축법 뒤편에서는 가장 지금까지 많이 출제됐던 것이 건축협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제도인지 자 봅시다. 자, 건축협정. 자, 어느 지역입니다. 여기가 도로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자, 이렇게 각 필지들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데,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으면은 지구 단위에 정한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만 넣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을이, 병이, 정이, A, B, C, D, E. 자, 이런 소유자들이 자, 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구 단위계획에 맞는 건물을 지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소유자 등,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나 지상권자 같은 이런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로 자, 우리가 지을 건축에 대한 협정을 이 사람들끼리 체결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건물 짓자.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 사이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벽을 붙여 짓자. 갑 건물벽과 을 건물벽이 붙여버려요. 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허가 안 나 이거. 그런데 이렇게 짓자고 협정만 체결하면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럼 이래 지으면 갑이나 을이나 대지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예. 자, 그리고 병정간에는 건폐율을 한 60% 주는데 병 쪽에서 자, 여기에 40% 정도만 쓰고 20%를 정에다 줘버립니다. 그럼 정에는 건물이 크게 들어갔죠. 80%짜리가. 이래 들어가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병 쪽에 넓은 대지 여기다가 병과 정 사이에 자, 주차 공간을 통합적으로 해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자기들 편의에 맞게끔 협정을 체결합니다. 체결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으면은 이 인가 받은 대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의 각종 편의성이 도움될 수 있는 제도가 뭐다? 건축협정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저런 합의로 협정을 체결해서
건축의 각종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주위에 보기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자, 둘이 아니 세 너희만 모여도 이제 합의된다 안 된다. 말 많죠. 지 욕심내. 나는 이래 하고 싶다. 이래서 하고 이래서 하면 합의가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면은 자,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건축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그렇게 하시고. 자, 1번. 건축업종의 체결 봅시다. 줄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이지 않은 사,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합니다. 는 저는 합의로까지만 줄치면 돼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이나 구역에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자 기역의 끝에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줄치고 리연에 주광용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줄치고 자 디귿에 자 존치적 줄치고 끝에 리얼의 끝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자 미음에 그 밖에 줄칩니다. 시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하 건축협정 인가권자라 하죠. 자 도시 및 중앙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해서 조례로 정한 지역 같은데 자 이런 지역에다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어떤 곳이냐 전부 다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알겠습니까? 전부 다 정비와 관련돼 있어요. 오래된 자 건물들이 있는 지역 싹 썰어버리고 새로 짓죠. 그런 곳이다 이 뜻이죠. 자 그럼 이런 곳에 동그라미 보시면 이의 각 지역 또는 구역에서 줄칩니다.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일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지역으로 하여 협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 말이죠. 여기에 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네 필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혼자서 1인이 체결할 수도 있다. 이 네 필지 대상으로.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동그라미 3번은 버리시고, 동그라미 4번은 5, 6월 보시고, 내려가서 양갈리원의 건축운영위원회 설립은 3, 4에 보세요. 자, 그 옆에 가시면, 건축협정 인가라다가 있죠.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까지 줄치고 이 경우 인가 신청받은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줄칩니다. 인가를 하기 전에 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 줄치고 이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 특별자치 시 시군구에 걸칠 경우 줄칩니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가만히 속하는 자 건축물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군데 행정구에 걸쳤을 때는 어디다 신청해라는 겁니까? 가만히 속한 데 신청해라 이 뜻이죠. 자, 동그라미 3번에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 국토교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자, 양갈로 4번, 5번 다 5, 6월 보시고 6번에 내려가서 협정 폐지.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줄칩니다. 건축협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가반수 동의받아 밑에 줄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폐지를 할 때는 가반수죠.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 이런 걸 시험에 잘 냅니다. 자, 다만단 보시면은 10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자, 법 21조에 따르는 착공을 한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건축협정 체결해서 인가받았죠. 인가받고 인가받은 이 협정대로 건물이 착공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자, 당장 가반수 동의한다고 폐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건물 지어붙는데.
지역 붙는데 폐지해보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만 거기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거기에 밑줄 치시고 옆에다 끌어다 씁니다. 20년. 몇 년? 자, 20년이 기간이 지난 후에 협정을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정대로 건물이 착공돼 버렸죠. 몇 년간 폐지 못한다? 20년간 못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7번, 8번, 9번은 다 5, 6월달 이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10번의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2번은 5, 6월달 이해보고 3번 봅니다.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줄칩니다.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다음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자 건축협정구역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데 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6가지 있어요. 갈로 묶어 봅니다. 대지 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관계, 지하층 설치, 건폐율, 부설 주차장 설치, 개인 하수 시설 설치 같은 것을 통합 적용해라. 그 말은 제가 여기 얘기했던 거 자, 병과 정 사이에는 건폐율을 통합했단 말이에요. 예. 병에서는 60%짜리 건폐율을 40%만 쓰고 20%를 정에 넘겨줘 봅니다. 그럼 정에서는 80%짜리 큰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자, 병 대지에다가 병과 정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 대수를 여기다 통합시켜 버려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 6가지를 통합 적용을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4번, 5번은 버리시고 자 밑에 동그라미 6번은 5, 6월 달에 7번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8번 버리시고 11번에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에 관한 거 다 버리세요. 자 밑에 결합건축은 한 차례 정도 왔는데 3, 4월 중에 볼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492쪽에 특별 가로구열에 들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문제풀이 때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494쪽에 보칙에 갔어. 1번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이라고 들어가 있죠. 버리세요. 자, 옆 페이지 가면 이행강제금은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3, 4회 가서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교재에 498쪽에 가면 특례 및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1번의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는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의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그거는 3, 4일 중에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교재에 501쪽 가시면 4번의 행정, 형벌이다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거기에 가는 건 다 버리세요. 그래서 503쪽까지 버리시면 돼요. 뭐 여기까지가 건축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노는 것 위주로만 딱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3, 4회 가면 이제 한 서너 번 놓은 것은 이제 추가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제호편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부터 또 잠시 쉬었다 갑시다.